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. 벨트를 만드는 것과 소설을 쓴다라는 것이 지금 본인의 삶에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. 너무 변했죠. 사실 그게 공전화전 때가 있었잖아요. 벨트 버클 낮에는 일해서 벨트 버클 만들고 밤에는 글 쓰고 이렇게 공전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달라요. 낮에는 지루하죠. 너무 지루해서 잡생각만 계속했어요. 글을 쓸 당시에 했던 글 쓰면서 그 밤에 글 쓸 때는 그 잡생각 대신 한 편의 이야기를 썼지만 그건 정말 지루했는데 글 쓰는 거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. 너무 재밌어요. 이게 왜냐면은 얼마나 재밌으면은 퇴근하고 씻고 바로 앉자마자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글만 쓰는 거예요.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 쓰면 다 썼다 하자마자 이제 잠 오니까 바로 자요. 새벽 1시, 2시에. 그때 제가 오리던 게 인터넷이잖아요. 그러면은 잠들 때도 기분 좋게 잠들거든요. 왜냐 다음 날 댓글이 달려 있을 거니까 인터넷 제가 올렸던 글에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실 거니까 그 기쁨으로 기분 좋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원래 이 글 쓰지 않을 때는 5분만 더 자고 싶다, 10분만 더 자고 싶다 이 생각으로 일어나는데 글 쓴 날은 벌떡 일어나서 빨리 댓글 확인해야 돼 하고 컴퓨터 켜고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댓글 때문인 건 아니죠? 맞아요. 댓글 딱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. 그거 하나뿐이었어요. 왜 그게 재밌냐, 글 쓰는 게 재밌냐면은 이 공장에서 지퍼 만들고 단추 만들고 하루에 몇만 개를 만들어도 이게 어디로 가는지 제가 몰라요. 이거 신경도 안 써요. 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보람도 없거든요. 아무 보람이 없어요. 근데 가끔 마트 갔을 때 제가 그 옷을 안 샀지만 제가 만든 지퍼나 단추가 있는 옷이 볼 때가 있어요. 그럼 신기하잖아요. 이거 우리 공장에서 만든 건데 제가 살 건 아니지만 메이커라서 그거 보면 기쁘잖아요. 그 잠깐의 기쁨이 보람이 글 쓸 때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. 쭉 그 잠깐 반짝하는 게.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. 이게 신기하고 기분 좋고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. 이게 반응이 오니까 어디로 가서 누가 어떻게 재밌어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내가 즐거움을 줬다는 기쁨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작가님이 뭐 많은 공간 중에 인터넷 커뮤니티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건 거기에 글을 올려서 빨리 댓글을 받아야지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군요. 많이 쓴 것도 그 이유입니다. 3일에 한 편씩은 써야지 뒤로 밀려나면 새 글을 써야 되니까 페이지가 뒤로 밀려나거든요. 인터넷은. 저도 사실 작가님 글의 독자였고 댓글 많이 다셨잖아요. 예, 몇 번 댓글을 달았습니다. 이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도 저 댓글 기억하고 있어요. 제가 단 댓글을요? 네, 기억하고 있어요. 302호였나 아이디 맞잖아요. 309동 1201호. 아 그렇군요. 예, 예. 그때 무슨 댓글 달으셨나요? 악플은 아니죠. 연구소에서 글밥을 먹은 사람들도 이런 글은 못 씁니다.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. 어떻게 기억나네요.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학에서 뭐 논문 쓰고 강의하던 사람인데 글을 잘 쓴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쓴 논문이나 뭐 이런 걸 읽어보면 사실 그렇게 쉽게 읽히질 않아요. 뭐 생각보다 비문도 많고 오타도 있고. 근데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면 이거는 대학에서 뭐 글 오래 썼던 사람들도 쓰지 못할 글이다.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읽히고 또 재미도 있는 문장, 글을 쓰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다. 뭐 그렇게 생각해서 어느 날 이건 연구실에서 주변에 있는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도 못 쓸 글입니다 하고 달았던 기억이 나네요. 처음 말했어요 제가 오늘. 예. 민망하실까봐 그동안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. 저도 막 민망하고 그런데 댓글 쓴 게 기억이 나서 좋네요.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선생님께서 이제 독자들을 두고 나의 선생님이다, 그러니까 글쓰기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. 맞아요.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? 뭐 댓글을 보고 뭐 글을 배운다는 게 가능한가요? 댓글을 보고 배웠죠 사실.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중퇴하고 안 갔거든요. 학교 안 가서 그러니까 제 배움이 딱 중학교 수준에서 멈춰 있어요. 글을 평생 책도 안 보고 글을 써본 적도 없고 16년 5월에 처음 인터넷에 올렸던 게 태어나서 처음 쓴 소설이거든요. 그러니까 글 쓰는 법은 너무 모르는데 보면은 이제
그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는 거예요. 제가 계속 쓰니까 이 사람 꾸준히 쓰네. 그럼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뭐 역할입니다. 맞춤법 틀리셨어요. 두더지가 아니고 두더지예요. 뭐 이런 거 알려주시고 느낌표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돼요. 그리고 엉엉 이런 거 대사로 처리하지 마시고 그녀는 흐느꼈다, 그녀는 울먹였다 이런 식으로 쓰세요. 그리고 김나무는 이 이름 너무 반복하면 안 좋아요. 그냥 그는 좀 섞어 쓰세요. 진짜 좋은 팁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. 하나부터 열까지. 개연성이든 이 캐릭터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 위에서 했던 말과 아래에서 했던 말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딱 보면 아 다르네.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또 수정이 안 되는 게시판이야. 아 이거 왜 수정이 안 되는 거야? 그거. 아니 근데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작가들이 없어요. 보통 이제 정중하게 맞춤법을 지적하면 소리 없이 그 사람을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실수해요 실수 뭐 이렇게 대응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계신데 맞는 말인데요, 보다. 그러니까 김노희 작가님은 항상 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작품마다 그걸 반영해서 자기 글을 조금씩 고쳐가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독자들이 마치 아 내가 지금 이 작가를 키우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과 키워주셨습니다. 동시에 참 뿌듯한 거죠. 네. 또 틀리면은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왜 틀렸어요? 이럴까봐 그 댓글을 몇 번 계속 읽었어요. 몇 번 동안 이 기억해야 돼. 역할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독자들이 키운 작가라는 아마 여러분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. 뭐 독자들이 키운 작가 그 수식어가 정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제가 아는 거의 유일한 작가입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김동희 작가를 찾게 된 말씀을 드리자면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읽는 편이에요. 근데 그 게시판에서 어느 날 너무 재밌는 글을 읽은 거예요. 그래서 야 내가 그래도 한국 소설을 공부하면서 많은 소설을 읽었는데 야, 이렇게 재밌는 글은 정말 오랜만이다 하고 아이디를 보니까 복날은 간다라고 돼 있더라고요. 봄이 아닙니다. 복입니다. 네. 그래서 야 아이디가 뭐 이러냐 했는데 이틀 뒤에 누가 또 정말 재밌는 글을 올렸길래 보니까 또 아이디가 복날은 간다인 거예요. 그게 아주 여러 번이 반복이 됐고 야, 이런 사람은 작가가 되어야 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만나 뵙고 혹시 출판 생각이 있으시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 글을 출판사 대표께 보여드렸고 그 후에 제가 기획자가 돼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.